개설 등록할 수 있다 나오면 누구하고 누구? 공인중개사 법인만. 그 요 두 사람은 등록을 했다. 공인중개사 법인은 등록을 한 개업공인사이죠. 부칙은 등록했나요? 등록한 것으로 보는 자라고 해요. 차등을 받는다. 차등 받는다. 업무 지역은 특광도. 사무소 명칭은 몇 자 못 쓴다? 8자. 경공면을 할 수가 없다. 자, 그 다음에 중개 대상물 봅시죠. 몇 페이지요? 4월 달에 기본서 끝나게 되면 이 책은 버려야 됩니다. 이 책은 집에 이제 동영상, 이런 부분 필요하면 동영상 보실 때 펴보시고, 중간에 기출문제 있나 없나요? 있어요. 두 문제씩은 꼭 풀어보시라고. 이해가 되시면 풀어보시고, 이해가 안 되시면 넘기시고. 중개대상물은 출제가 되는 부분이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 것, 하지 않는 것 이렇게 나와요. 박스의 문제가 보통 이렇게 나와요.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 것,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 이렇게 나와요. 실제 문제가. 그러면 문제가 묻게 되는 게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 것, 하지 않는 것 이렇게 나오면 중개대상물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이 중요하겠네. 요건을 정확하게 따질 줄 아시고, 낱개를 물으면 이제 건축물의 범위에서 분양권하고 분양 예정자를 구분할 줄 아십니까? 에 관한 문제. 그 다음에 토지 정착물 중에서 중개대상이 되는 것하고 되지 않는 것 구분할 줄 아십니까? 늘 나오는 게 뭐 대토권, 상가 권리만 나오는 요 정도 나온다고. 여기가 이게 핵심이에요.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 것, 하지 않는 것. 중개는 뭐예요? 중개를 하면 그냥 5가지 물건에 대하여부터 먼저 나와야 돼. 당사자의 계약을 뭐 하는 것? 알선. 그게 중개이죠. 중개 대상물에 해당한다 하려면 뭐가 가능해야 돼요? 중개가 가능해야 중개 대상물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핵심은 중개 대상물은 5가지가 있다, 그죠? 5가지. 민법에서 부동산 99조, 부동산이라 하면 우리는 다 2천만 하는 거야? 2천만 해도 그렇지. 그래, 어려운 거 아니에요. 토지 및 토지 그 정착물이다. 중개대상물은 몇 가지? 5가지. 토지 및 정착물은 중개대상물 맞죠? 이거 민법상 부동산 개념이죠. 민법상 부동산 개념하고 중개대상물 범위하고 뭐가 더 넓다? 중개대상물 이거에 다 포함되니까. 그제? 이게 정답지요. 중개대상물에 해당한다 할 때는 일단 몇 가지 해당할까? 5가지. 5가지 물건이면 다 중개대상인가? 토지, 건축물, 임목, 공장, 재단, 광업, 재단은 다 중개대상이다. 진짜요? 진짜로? 울산광역시청사 건물이잖아요. 아이씨. 그러니까요. 5가지일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5가지에 대하여 당사자 간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에 권리 득실 변경에 관한 뭐를 계약을 알선하려면 그 물건은 특정이 되어야 한다. 아파트 매매 계약을 중개했다 하려면 무슨 아파트 몇 동 몇 호, 토지 매매 계약을 중개했다 무슨 동 몇 번지, 그죠? 그럼 특정이 되었을 것. 누구 소유? 개인 소유이어야만 거래 계약이 가능하겠죠? 거래 계약이 가능해야 하는데 계약이면 다 중개 대상이 아니고 매매처럼 교환 임대차처럼 유상 쌍무 계약일 것. 자, 중개 대상에 해당한다. 1. 몇 가지? 2. 특정된 물건. 3. 개인 소유. 4. 거래 계약이. 5. 유상 쌍무 계약일 것. 이걸 줄이면 가장 중요한 게 특정된 몇 가지? 5가지일 것. 매매 계약이 가능하단 말은 누구 소유? 개인 소유이고 유상쌍무 계약이니까 특정된 5가지인가? 1. 매매 계약이 가능하다면 중개대상이다. 그러니까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중개대상이다. 무조건 아니다 하지 마시고 토지 거래 허가 뭐 제가 뭐라 했는데 그러면 토지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토지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토지. 더 정확하게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사유지. 딱 그죠? 사유지. 토지 거래 허가구역 내 허가 대상인 토지. 토지 거래 허가구역은 배우셨죠? 토지 거래는 얼마든지 하시라고. 근데 토기가 성에 우려가 있기 때문에 허가는 받으라고. 매매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요 5가지 중에서 5가지 일가 중요하고, 그러면 장래에 건축될 건축의 범위는 잘 나옵니다. 건축물은 중개 대상이다. 그 말은 특정된 5가지이고 매매 계약이 가능하다면 중개 대상이죠. 건축물은 완공된 건축물만 매매할 수 있겠는가? 시험에 2번 나왔던 것이 기둥, 주벽, 지붕만 갖춰줘도, 기둥, 주벽, 지붕만 갖춰줘도 매매할 수 있다. 2번 나왔어요. 요거 3가지 갖추면 건축물에 해당한다. 건축 중에 있는데 뼈다만 앙상하게 올라가는 것도 팔기도 하더라. 자금이 부족해가지고 판다는 겁니다. 감 명의로 건축 허가 받았죠. 요 정도 올렸다고 어른한테 팔 때 판다고 팔 수 있죠. 건축 허가 명의를 바꾸면 완공시켜서 이 사람이 분양해서 또 팔아먹기도 하잖아요. 건축 중이어도 뭐 갖추면 장래에 건축될 특정의 건물도 매매할 수 있다. 어떤 특정의 핵심이에요. 뭘 말하는 것입니까? 분양권. 분양권 단계는 청약 통장을 가지고 있다. 입주자 저축증서죠. 청약 예건증서를 가지고 있다. 1순위 예금 1,000만 원, 갑이 증서 가지고 있다. 이 상태는 중개대상이다. 통장 단계에서 특정된 바가 없죠. 팔면 큰일 나는 거예요. 주택법에서 3-4. 우리 법에서도 이거 양도가 돼야 안 돼요. 양도, 알선이 금지된 증서, 금증 위반이니까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건 중개 대상이 아니에요. 동호수 추첨하겠죠? 추첨기일이 잡히면 신청하겠죠? 무슨 아파트 좋아해요? 다 좋아한다. 아파트 브랜드. 아무기나 불러요. 뭐? 아이파크. 아이파크에서 동호수 추첨하겠습니다. 그러면 갑이 신청하겠죠? 당첨이 되었어. 당첨받은 특정 동호수가 있다. 팔 수 있나요? 이 상태에서 어떻게 팔아? 이 쥐거요? 이 상태는 못 팔아. 특정 동호수에 대해서 건설회사하고 분양 계약이 뭡니까? 주택법으로 치면 공급 계약이다. 공급하겠다. 분양하겠다. 분양한다 말은 팔겠다. 매매 계약 똑같아요. 특정 동호수에 대해서 뭐 하면 공급 계약하면 같은 말 분양 계약하면 매매 계약하면 이때 뭐라 부르고? 이때 분양권이래. 당첨받은 특정 동호수를 나한테 팔아라 하면 101동 1501호 내가 분양받았어요. 이때 팔 수 있다 없다? 이때 파는 거야. 특정 동호수에 대하여 공급 계약이 체결되었다 같은 말 어떤 계약? 분양 계약. 매매 계약했다면 뭐라 부르고? 완성되기 전에도 분양권은 매매 가능하다. 중개대상. 특정 동호수에 대해 분양받았습니다. 그러면 특정 동호수 101동 1501에 대해서 분양받은 사람 피분양자가 선정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받을 수재 같은 말. 수분양자가 선정된 집이도 뭘 말하고? 앞에 키워드가 뭐예요 지금? 특정 동호수에 대하여 이게 키워드고 분양 계약이 체결되었다. 중개대상. 같은 말. 수분양자가 선정된 지위도 분양권. 특정 동호수 수분양자가 선정된 지위도 분양권. 아직 완성되었어요? 안 됐어요? 장래에 건축이 완성되겠죠. 장래에 건축이 될 특정됐어요? 안 됐어요? 건축될 특정의 건물도 매매할 수 있다 없다? 이게 다 분양권 표현이야. 말을 돌려서 낸다면 같은 말인 거 이해하셔야 돼. 가장 키워드가 특정 동호수 처음에 했다면 분양권 시작이구나. 1.
분양계약 체결 분양권, 피분양자 선정된 집이 분양권, 수분양자 선정된 집이 분양권, 장래에 건축이 될 특정의 건물도 뭐? 분양권. 건물이다 아니다? 건물이다 아니다? 이거 건물입니까 아닙니까? 건물에 포함된다. 건물은 매매 가능하다? 매매 가능한 건축물 범위에는 분양권도 포함된다 그 말입니다. 통장 단계는 못 팔죠? 못 파는 이유가 특정된 바가 없다. 앞으로 신청하겠죠? 앞으로 당첨은 될 수 있나 없나요? 당첨됐어요 이제? 분양 예정자라 불러. 예정자 지위는 통장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앞으로 신청해서 앞으로 당첨은 될 수 있다. 예정자 지위는 특정된 바가 없죠? 건물이 아니고. 분양권은 특정 동호수에 대하여 분양계약 체결, 피분양자 선정된 집이 수분양자 선정된 집이 나오면 뭘 말하고? 분양권. 장래에 건축될 특정의 건물도 뭘 말하고? 분양권. 이건 다 건물에 포함된다. 구분할 줄 아십니까? 매매 견임대차 계약이 지상지역 전세권, 저당권 설정 계약이 가능하죠? 중개대상 이죠? 그러면 5가지가 아니면 상가 권리금 잘 나오죠. 상가 권리금을 풀면 시설 권리금, 영업 권리금이라 부릅니다. 시설이 되어 있다. 영업용 건물의 영업시설, 비품, 중개대상이다.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그건 눈에 보입니까? 시설, 영업시설 비품은 눈에 보인다.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는 눈에 보인다. 유형,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이용 대가. 이걸 뭐라 한다? 권리금. 중개대상물이 아닙니다. 권리금. 금전채권은 작년 시험에 이렇게 나왔다. 작년에 이렇게 나왔다. 피담보채권. 똑같은 말이죠. 금전채권. 대토권은 중개대상이다. 왜 아닌 겁니까? 다음 나와있는 특정된 물건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주택을 가진 사람이 철거하게 되면 이주해야 되겠죠. 이주를 위해서 주택을 철거하는 대신에 이주를 위해서 어디에 지정될지 몰라도 택지개발지구 내 택지, 집을 지을 택지를 공급받을 권리만 주겠다 했을 뿐이지 몇 번지를 특정했나요? 지금 주택이 철거됐어요. 앞으로 철거될 경우 철거하면 이사 나가야 되니까 이주를 위해서 어디 지정될지 몰라도 앞으로 지정되는 택지개발지구 내 택지를 분양받을 권리만 주겠다 했을 뿐이지 몇 번지 토지를 해서 특정했어요? 중개대상물이 아닙니다. 개인 소유가 아니다. 국유재산은 안 되겠네. 채굴되지 않은 광물, 미채굴 광물, 갑소유 토지 지하에 광업법에 정하고 있는 광물이 묻혀 있더라. 채굴됐어요? 채굴되지 아니한 광물, 미채굴 광물은 국가 소유입니다. 공시법 시간에 남구 달동 100번지 토지 대장을 보니까 100번지 토지 돼 있고 면적 나와 있고 똥인데 소유자란이 비어 있다. 소유자란이 비었다. 주인이 없다 그 말 아니야? 그러면 행정기관의 장이 남구청장이 신청해요. 네가 가지고 있는 달동 100번지 토지 대장 열어보면 표시란은 있는데 소유자란이 비어 있다. 주인이 없으니까 확인해보고 소유자 없으면 국으로 등록해달라고. 주인이 없다. 누구 거? 국가 소유. 미채굴 광물, 무주 부동산은 국유재산입니다. 안 된다고. 그 다음에 거래 계약이 가능해야 되죠. 187조 상속 경매는 중개대상이다. 유상 쌍무 계약이 되지. 계약은 계약이지만 정여 계약은 계약이죠. 무상입니다. 그러면 요 5가지를 따져보시는데 줄이면 특정된 5가지인가 매매 가능한가 요게 핵심이에요. 요 기억하시고 한 개라도 갖추지 못하면 중개대상이 아닌데 자 이거 경매 상속은 중개대상 아니죠? 정여 계약은 중개대상 아니죠? 상속받은 부동산은 매매 가능한지를 따져보시면 돼. 상속받았어요. 매매할 수 있어 없어요? 낙찰받았어. 정여 받은 부동산은
승인받은 부동산은 매매 가능하다. 그죠? 그 절차 자체는 개입될 여지가 없다. 받은 부동산은 매매 가능하다. 이걸 구분하죠 하시면 돼. 임목이나 공장재단, 광업재단도 중개대상이다. 공통은 중개대상물이고 임목도 등기한 수목의 집단이다. 공장재단, 광업재단도 보존 등기했다. 임목 등기부, 재단 등기부가 있다 없다? 등기부가 있으니까 소유권 공시하고 을구에 뭐까지 공시하는가? 이게 핵심이에요. 임목이나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담보대출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임목에 대하여 당사자 간 저당권 설정 계약은 중개대상이다. 임목 매매 계약, 공장재단, 광업재단 매매도 가능하고 저당권 설정 행위 알선도 중개이다. 토지 정착물은 중개대상으로 될 수 있다 없다? 건축물 그거 밖에 토지 정착물이 중개대상물 아니야? 정착물인데 중개대상물이 되는 것이 있고 정착물이 아니면 중개대상물이 아니죠. 정착물은 모두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다. 중개대상이 될 수 있다. 키워드는 토지 정착물이죠. 그럼 토지는 매매 가능하죠. 중개 정착물도 토지와 따로 떼어서 매매가 가능하다면 중개대상이다. 수목의 집단. 수목의 집단은 토지와 분리하여 중개대상이 될 수 있다. 뭐 잘 크고 있는 나무를 또 베면 또 어떻게 나무 베면 그 동상인데 그거는 뭐 아예 뭐 중개대상물 될 수가 없고 지금 불 떼려고 나무 톱질한 그거는 중개대상물입니까? 네. 당황스럽다 오늘. 뭐를 이렇게 시험에 이게 나오면 틀린다. 제가 몇 년 전에 이걸 1번 문제, 2번 문제 중개대상물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거 틀린 거. 1번 모의고사. 수목의 집단은 토지와 분리하여 중개대상물 될 수 있다. 이렇게 냈어요. 네? 자, 수목이, 본인이 이제 문제 풀어서 수목의 집단은 토지와 분리하여 중개대상물 될 수 있다. OX. X. 저도 생각에 X네. 나무를 배울 거 아니야. 뭘 배우고 수목 입단은 토지와 분리해야 중개대상물 될 수 있다. 아니 그냥 요 지문 그대로 놓고 보시라고. 오 해놓고 저한테 막 따지러 왔어요. 왜 수목 입단이 안 됩니까? 이제 이런 자세가 이렇죠. 벌벌벌 해가지고 얼마든지 명인방법 갖추면 되는 거고 보존 등기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고 하는 거. 그 말이 맞죠.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 입단, 보존 등기한 수목 입단은 중개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시험지에 그런 말이 있어 없어요. 혼자 상상해서 넣는다는 겁니다. 맞았어요. X다. 수목 입단은 토지와 분리해 중개대상 될 수 없어요. 될 수 있다려면 명인 방법을 갖춘 보존 등기한이 붙어야 돼. 정착물이 아니면 부동산이다. 부동산은 토지하고 정착물 아니야. 정착물이 아니면 부동산 아니야. 중개대상물 아니죠? 가시계 수목은 임시로 옮겨 심을 목적으로 임시로 심어 놓은 거 부동산입니까? 동산입니까? 동산이야. 분리된 수목. 뭐 시험에 최근 나온 거 아닙니까? 토지부터 분리된 수목. 정착물입니까?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수목의 집단 중에서 되는 것은 보존 등기한 뭐하고 임목하고 명인 방법을 갖춘 두 가지만 돼요. 미등기 건물도 매매 가능하다. 무허가 건물도 돼. 이런 거 유의하시라고. 세차장 구조물은 콘크리트 집안 위에 철기둥 4개 씌워서 세차장 이렇게 차 들어가서 여기에 볼트를 이렇게 묶어서 연결해가지고 안 넘어지도록 유리나 비닐로 덮고 이렇게 차 들어갔다 이렇게 세차가 나오죠. 콘크리트 집안 위에 볼트 조립 방식의 세차장 구조물은 정착물인가? 에 대해서 판례는 볼트를 풀어버리니까 툭 잡아진다는 겁니다. 견고하게 콘크리트 세면 바닥 위에 정착되어 있는 같이 보여도 볼트 조립 방식으로 구성된 세차장 구조물은 볼트를 풀면 쉽게 분리 철거되니까 정착물이다.
아니, 이런 질문이 시험 나오는 거예요. 20개의 집단은 중개 대상이 될 수 있다 할 때는 뭐가 붙어야 한다고요? 명인 방법이 붙거나 보존 등기한 그게 붙어야 돼요. 그 두 가지만. 결론은 이제 이겁니다. 배우시는 과목에서 민법, 공법, 공시법은 중개 대상이다. 민법에서 배우시는 소유권, 지상, 지역,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법정 지상권, 법정 저당권, 유치권, 중개 대상이다. 법정 지상권은 중개 대상 권리이다. 부동산 유치권은 중개 대상 권리이다. 왜 아닌 거예요? 법정 지상권 양도할 수 있어 없어요? 그러니까 뭐 혼자 생각을 어디게 간 거예요 지금? 법정 지상권, 법정 다음 유치권은 중개 대상이다 이렇게 했잖아. 제가 성립이라 붙였어요, 안 붙였어요? 성립이라 붙으면 법정 성립은 안 돼. 법정 지상권은 중개 대상 권리이다. 부동산 유치권은 중개 대상 권리이다. 같은 말인데요. 유치권도 법정 다 머물고 법정이 붙었는데 명확하게 시험지에 성립이라고 붙어 있으면 법정 성립은 계약 없이 성립되는 거 아니에요? 안 된다고. 그 명확하게 법정 지상권 양도, 유치권 양도 이렇게 안 붙여도 어쨌든 양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법정 지상권은 중개대상 권리에 해당한다. 부동산 유치권은 중개대상 권리에 해당한다. 그렇게 맞고 고쳐지려면 성립은 안 돼요. 양도는 된다 이렇게.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있으니까 중개대상이다. 최근에 나왔던 건 유치권이 유치권이 행사되고 있는 건물, 중개대상물이다. 법정 지상권이 행사되고 있는 토지, 유치권이 행사되고 있는 건물, 여기 속지 마시고 건물 나오면 매매 가능하다. 법정 지상권이 행사되고 있는 토지, 매매 가능하대. 어떤 권리가 설정되어 있든지 어떤 권리 설정 계약은 다, 양도 계약은 다 중개 대상이다. 다만 점유권 된다. 분묘기지권 빼고. 그 다음에 공법에서 배우시는 각종 용도, 지역, 지구, 구역도 중개 대상이다. 다만 투기, 과열, 지구 내에서는 안 돼. 등기법에서 배우시는 각종 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도 매매 가능하다. 최근에 가압류된 공장, 압류, 가압류, 가등기 다 되는 거예요. 28가지 지목이 등록된 토지, 이게 결론이에요. 이걸 다 암기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툭 쳐서 예외사항 해놓고 다 중개대상이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책 간단히 짚어봅시다. 31페이지 중개대상물 5가지는 읽어두셔야 되겠죠. 넘기시고. 넘기시면 토지. 이번에 대토권 있죠. 대토권. 중개대상 물이다. 철거될 경우 택지개발지구내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지위에 불과하고, 둘째 줄 특정된 토지 건물이다. 특정한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 재산권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정이 안 돼 있는 게 대토권이니까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건축물은 시험은 잘 나옵니다. 1번 건축물은 건축물 범위는 민법상 건축물, 그 말은 토지 정착물인 건축물은 중개대상이다. 따로 매매 가능하다 그 말이고, 그 다음에 둘째 줄 기둥, 지붕, 주벽 세 가지만 갖춰도 중개대상이다. 세차장 구조물에서 콘크리트 집안 위에 볼트 조립 방식까지만, 세면 바닥 위에 볼트로 조립한 세차장 구조물은 정착물이다. 아니므로 중개대상물이 아니고, 옆에 페이지 박스 있죠. 세차장 구조물은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그 다음에 첫째 줄에 콘크리트 집안 위에 볼트 조립 방식 그 정도 체크해 두시고, 박스 밑에 미등기 건물, 무허가 건물도 중개대상이다.
매매 가능하다. 방금 읽었듯이 민법상 건축물이니까 정착물 중에서 기둥, 지붕, 주벽만 갖춰줘도 매매 가능하다. 그 요건만 갖췄다면 등기가 안 된 미등기 건물도 무허 건물도 중개 대상이다. 그지? 그 다음에 3번, 5번 아파트 분양권하고 6번에 철거민 입주권하고 포함하실 것. 분양권에서 키워드가 뭐예요? 특정 동호수 라고 시작하면 분양권을 표현하겠구나. 특정 동호수 시작하면 여러 가지가 있다. 분양계약 체결, 피분양자, 선정된 지위, 수분양자, 아파트 분양권 옆에 있죠. 첫째 줄에 기존 건축물뿐만 아니라 첫째 줄 끝에 장차부터 밑줄 장차 건축될 특정 또는 특정의 건물도 건물 범위에 포함된다 한 개. 두 번째 아파트 특정 동그라미 동호수에 대하여 피분양자가 선정되거나 피분양자 밑에 같은 말 수분양자 분양받은 사람 피분양자 분양받은 사람 수분양자 선정되거나 분양계약이 체결되었다. 그건 뭘 말하고? 분양권이니까 완성되기 전이라도 매매 가능하다. 매매 거래 중개하는 것은 건물 중개가 건물 범위에 포함시키겠다. 하지만 6번의 철거민 입주권은 특정한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 특정한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가 뭐예요? 분양권이죠. 특정한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인 분양권은 중개 대상이지만 특정한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아파트 추첨 기일에 신청을 앞으로 하여 당첨이 앞으로 되면 키워드가 분양 예정자 지위를 가리키는데 불과한 입주권이 중요한 단어가 아니고 예정자가 중요해요. 24회 때 제가 시험 볼 때 1번 문제 지문이 중개대상물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 틀린 것 해서 1번 지문이 아파트 입주권은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나왔어요. 24회 때 아파트 입주권은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다. OX 이 신청 들어가고 올 정답 된 겁니다. 입주권이 중요한 단어가 아니고 입주권도 중개 대상이 될 수 있는 게 있다 없다. 정비법에 따른 재건축 입주권. 응? 재건축 입주권은 팔 수 있나 없나요? 정비법에서 관리처분 조합 설립 관리처분계획 인가받으면 조합원에게 딱 주잖아요. 거기 입주권 팔 수 있어 없어요? 입주권이 중요한 단어가 아니에요. 분양 예정자 지위에 불과한 입주권. 출제위원 자기 속으로는 뭐요? 1번을 정답으로 하고 옳은 것에서 아파트 입주권은 중개 대상으로 될 수 없다. 1번이 정답으로 만들어놨는데 가답안에 지 마음대로 입주권이 중개 대상물이 될 수 없다 하려면 뭐가 붙어야 돼? 아파트 분양 예정자 지위에 이게 붙어야 돼. 그거 빼고 나왔다는 거예요. 이 신청 들어가면 정비법상 재건축 입주권은 팔 수 있다 없다?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주권이 중요한 단어가 아니고 앞에 예정자 입주권은 특정된 뭐가 없으니까 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7번은 나중에 7, 8월 때 문제 풀을 때 하시고 정착물은 땡땡 중개 대상으로 될 수 있다. 적으시라고. 정착물은 중개 대상으로 정착물 땡땡 중개 대상으로 될 수 있다. 그렇게. 동그라미 2번에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 별개의 부동산이다는 말은 토지와 따로 매매 가능하다. 건물 따로 매매 가능해요? 임목, 명인 방법 그런 게 별개의 같은 말 독립한 부동산이라 해요. 그럼 동그라미 1번에 토지 구성 부분이란 말은 독립한 부동산이다. 토지의 구성 부분이란 말은 민법으로 표현하면 주물, 종물 관계 있는 거. 따로 매매가 안 되는 거. 둘째 줄. 토지 위에 식재된 나무, 그냥 수목의 집단. 따로 매매 돼요? 안 된다는 겁니다. 담장. 자, 오늘 매매 물건은 담장입니다. 담장.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기까지 건축물이 잘 나온다는 겁니다. 임목은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요즘에는. 25년 전에는 임목법이 있기 때문에 단독 문제 2번 나온 적이 있다. 임목법에 따른 임목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거 틀린 거 나온 적이 있다.
두 개 질문만. 일단 임목은 중개대상물이다. 임목은 보존 등기했다. 등기한 수목 입단을 뭐라 부른다? 임목. 등기부가 있다 없다? 당연히 소유권 공시하고 뭐도 되고.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없다? 방금 전에 임목이나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다 등기했다. 등기부에 있으니까 소유권하고 뭘 공시한다고? 저당권. 그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키워드가 저당권의 목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토지를 담보로 하고 대출받으러 은행 갈 때 토지 담보 목적물이 토지거나 건물일 때 담보대출 받으러 은행 갈 때 보험에 가입하고 가야 됩니까? 은행 대출계 지원 가서 대출 좀 받으러 왔습니다. 담보물이 뭡니까? 토지입니다. 임목입니다. 아니, 건물입니다. 보험은 보험증권 가져오셨어요? 이런 말을 해요? 토지나 건물은 안정적인 담보 목적물이기 때문에 딱 별도로 보험이 필요 없어요. 그 나무는 담보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저당권의 목적이 되죠? 위험하다. 산불 나버리면 담보 목적으로 없어지잖아요.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산이 무너져 내릴 수 있죠. 그 담보 목적으로 나무 아니요. 불이 난다. 화재. 무너져 내린다. 담보 목적물이 멸실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이점은 토지하고 건물은 별도로 저당권 설정할 때 보험에 가입하는 절차가 없는데 임목을 목적으로 저당권 설정하려면 저당권자도 보여줘야 되겠네. 산림조합이나 농협 공제에 가입하고 오라고. 보험증권 가져오. 이게 다른 점입니다. 보험에 임목을 목적으로 저당권 설정하고 싶으면 뭐 하라고?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또 7, 8월 달에 너무 확장시키지 마시고 거기 밑에 임목에서 임목이란 해서 개념정의 되어 있죠. 1번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으로서 뭐한 것? 이 법, 임목법에 따라 소유권 보존 등기 받은 수목 입단을 뭐란다? 임목이란다. 옆에 페이지 보존 등기했으니까 토지와는 독립한 부동산이다. 별개의 부동산이다. 뭐하고? 토지와는 별개의 부동산이다 말은 독립한 부동산이다. 는 말은 토지 두고 임목만 팔 수 있다. 임목만 따로 담보 제공할 수 있다. 그런 말이겠죠. 임목 매매. 첫째, 임목은 부동산으로 본다. 학개론으로 표현하면 부동산으로 본단 말은 부동산으로 의제됩니다. 의제 부동산. 토지 건물에 준하여 취급하겠다. 준부동산이다. 임목은 토지 건물이 아니다. 토지 건물을 뭐라 부르고? 학개론 시간에. 좁은 의미의 부동산, 협의의 부동산이다. 협의의 부동산 토지 건물은 등기한다. 토지 건물 빼고 토지 건물이 아닌 것 중에서 등기한 물건, 등록한 물건을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에 대해서 학자들이 만든 것이 협의의 부동산 자체는 토지 건물은 아니지만 토지 건물과 같이 공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협의의 부동산을 간주하겠다. 의제 부동산. 협의의 부동산 준하여 취급하겠다. 준부동산. 토지 건물 빼고 자동차 등록한다. 준부동산. 항공기 등록, 선박 등기. 그제? 임목이나 재단도 토지 건물 아니죠? 등기하죠. 다 준부동산. 그제? 그래서 단문이 힘드니까 임목은 부동산으로 본다. 밑줄 하시라고. (2번) 별표하시고 임목의 가장 핵심은 저당권의 목적이 된다. 위험하다. 임목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하려는 자는 임목에 대하여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그게 토지 건물과 다른 겁니다. 그 정도 하시고 밑에 법정지상권 있나요? 민법처럼 나오는 거죠. 법정지상권. 토지, 건물에 대하여 토지하고 임목에 대하여 저당권 설정한다. 법정지상권 나오려면 요건이 뭐예요? 366조 저당권 설정 당시에 동일 소유의 토지, 임목이 있을 것. 그죠? 돈을 못 갚았다. 저당권 실행하면 경매 넘어갔다. 결과 토지 소유자하고 임목 소유자 달라지면
토지 소유자는 임목 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 설정해서 본다. 법정지상권. 이게 임목법상 법정지상권. 어쨌든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 건물이 있을 것. 저당권 설정 당시에 동일 소유 토지 임목이 있어. 이게 법정지상권 요건 아니야? 그럼 경매 나오고 달라졌다. 본다 이래 나올 거 아니야. 그 정도 읽어 두시면 돼. 재단도 보존 등기했다고요. 공장재단, 광업재단 똑같으니까 광업재단 개념은 둘째 줄 광업재단의 보존 등기의 효력은 광업재단도 보존 등기했다. 광업재단의 소유권 보존 등기까지 하시고 어떤 권리 목적이 된다. 위에 타이틀에 광업재단 타이틀에 소유권과 저당권의 목적 적으시고 넘기시면 공장재단도 똑같아요. 소유권과 저당권의 목적이 된다. 결론은 옆에 박스가 있는데 박스 내용을 37페이지 박스 있죠. 그걸 읽을 줄 아시면 돼. 그 박스를 읽으시려면 요건을 먼저 알고 읽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36페이지 하단에 빈칸이 있다 없다? 빈칸에 중개 대상물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타이틀 달아보시고 중개 대상물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36페이지 하단에 적으시라고요. 1. 몇 가지에 해당할 것? 5가지에 해당할 것. 2. 특정된 물건일 것. 3. 개인 소유일 것. 4. 거래 계약이 가능할 것. 5. 유상 쌍무 계약일 것. 그 5가지가 중개 대상물에 해당하게 한 요건입니다. 줄이면 특정된 5가지일 것. 두 가지로 줄이면 특정된 5가지일 것, 이 매매가 가능할 것. 그 2가지. 5가지를 줄이면 그렇게 특정된 5가지일 것, 매매 계약이 가능할 것. 그렇게 알고 읽으시면 돼. 그러면 중개대상물 위에 박스 보니까 중개대상물 OX 돼 있죠. 그럼 5가지가 아니면 중개대상물이다. 어업재단, 어업권, 건설기계, 어업재단, 항만운송사업재단, 자동차, 선박이 잘 나옵니다. 20톤 이상의 선박, 20톤 미만의 선박이 선박은 아니다, 그죠? 그 다음에 셋째 줄 철거민 입주권. 철거민 입주권이 뭐야? 키워드 분양 예정자. 그럼 셋째 줄 괄호에 영업용 건물의 영업시설 비품인 유형물,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점포 위치에 따라 영업상의 이점을 줄이면 뭐라 해요? 괄호 밖에 상가 권리금 있네. 가시계 수목, 볼트 조립 방식의 세차장 구조물은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그죠? 개인 소유가 아니면 국유재산, 공유재산 될 수 없죠? 둘째 줄에 무주 부동산 있나요? 무주, 주인이 없는. 한 개 더 적으시면 미채굴 광물. 미채굴 광물도 누구 거? 국유재산. 계약이 가능해야 되죠? 밑에 칸에 1번 법률 규정하면 상속 경매죠. 법정지상권 뒤에 성립이라 넣었을 것이라고. 법정이 붙어있고 성립은 계약이 있다 없다? 계약 없이 권리 변동되면 법정상 성립은 될 수가 없다. 정의는 무상이죠. 하지만 당구장 표시 상속받은 아파트는 매매 가능하다. 낙찰받은 토지, 정여받은 주택은 중개대상 될 수 있다. 그걸 유의하시고 밑에 중개대상 권리도 민법에서 배우시는 각종 권리는 중개대상이죠. 인데 거기 중개대상 권리가 아닌 것에서 동산질권 됩니까? 분묘기지권, 점유권. 밑에 점유권, 유치권, 법정상권, 법정저당권 있죠? 그 맨 밑에 당구장 표시 있나 없나요? 유치권, 법정지상권, 법정저당권은 다 법정 권리 아니야? 성립 믿죠? 성립은 계약에 의해서 성립되었어요? 성립은 중개가 개입될 여지가 없다. 중개대상 X인데 양도, 이점 밑에 양도죠. 양도는 중개대상이다.
그러니까 법정 붙어 있고 성립은 X, 양도는 O 그렇게 구분할 줄 아셔야 돼. (38페이지부터) 기출문제 있죠?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지금 용어 정의 가지고 계속 푸는 거예요. 그 다음 단원이 뭐예요? 공인중개사라 하면 이 법에 의한 뭐한 자?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그지? 공인중개사 제도는 출제 유형이 두 개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공인중개사는 정책심의위원회나 위원회만 단독으로 묻기도 하고, 최근에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제도를 따로 묻기도 해요. 각각 물으면 두 문제 나오는데 보통은 공인중개사 등에 관한 설명하면 한 문제를 묻겠다. 어쨌든 한 문제 이상은 나온다. 그러면 자격시험 제도를 물으면 시험 시행을 할 때 응시 자격이 없는 사람은 두 사람 꼭 체크하시고, 그러면 똑같이 자격증은 누가 교부하고 어디가 재교부 신청하고, 자격증은 거래가 된다. 절대 양도 대여 금지에서 대여에 해당되는 판례가 시험에 나오면 지문이 좀 길어지고, 그 다음에 정책심의위원회는 요거 위원장이 있고 국토부 장관은 나오는 규정이 있어요. 이걸 구분하는 게 핵심. 뭐 판례 같은 게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요거 정책심의위원회는 심의상 이다 아니다 이게 기본 지문 나오고, 요거 제척사유, 제척이란 말 기억납니까? 제척사유, 제척된다 요 표현이 시험에 나와요. 장유에 나오고. 어쨌든 뭐 전체 내용을 보면 이게 시험 제도니까 누가 시험을 시행할 것인가, 시험은 누가 볼 수 없는가, 자격증 누가 교부할 것인가, 이건 대여인가 아닌가를 구분할 줄 아십니까? 한 문제. 그다음 위원회는 국토부 장관하고 위원장은 나오는 걸 구분하시는데 다 하시면 공부량이 많으니까 국토부 장관은 하는 자리 요 두 개만 빼고 나오니 다 위원장인. 위원장은 하는 자리에 국토부 장관 들어가면 틀리고, 국토부 장관은 하는 자리에 위원장 들어가면 틀린다 그 말입니다. 부동산 거래 부동산 거래 시험 구간이고, 협회의 가장 중요 사업이 뭐예요? 공제 사업을 감독하기 위한 운영위원회도 있다. 그리고 정책심의위원회하고 운영위원회하고 차이점을 비교하는 게 핵심이겠죠. 그리고 나중에 요약 정리할 때 하시도록 하고, 일단 두 파트이다 보시고, 자, 여기 보시고, 이거는 뭐 판례만 좀 이따 설명드리고, 교재 보시면 여기 보시면 시험을 시행한다. 시험 제도이기 때문에 시험은 원칙은 누가 시행합니까? 원칙은 시도의사니까 자격증은 누가 주겠어요? 이것도 모의고사 이렇게 낸다는 겁니다. 국토부 장관이 시험을 시행하는 경우 이렇게 조건을 붙여요. 자격증은 누가 교부한다? 틀려 나온다는 거야. 자격증은 무조건 누가 준다고? 자격증은 국토부 장관이 시행하여도 좀 이따 보시면, 그래서 국토부 장관이 교부한다. 거기 여러 번 나오는 겁니다. 자격증 교부는 누가? 시도에서. 국토부 장관이 자격증 주는 거 아니에요. 올해 정을 따시면 울산광역시장 이렇게 나와요. 차이점을 물어요. 원칙은 시도지사가 예외적으로 국토부 장관인데, 차이점은 두 번째, 국토부 장관이 예외로 시행할 때는 정책심의위원회 사전 의결이 필요하다. 누가 시행할 때는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는 의결 거쳐야 한다 이런 말이 없어요. 이거 구분해. 사전 의결이고 사후 의결은 틀리고, 의결은 누구만 필요하다? 국토부 장관만. 요 두 사람을 시험 시행 기관의 장이라 불러요. 시험 시행 기관의 장 하면 원칙 누구? 시도의사 예외 국토부 장관이다. 차이점은 정책심의위원회 미리 의결은 누가 필요하고? 국토부 장관. 자격증은 무조건 누가 교부하고? 시도의사. 응시 자격이 없다는 말은 응시할 수 없다는 말이니까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시험을 꼭 봐야 합격할 거 아니에요.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같은 말, 자격을 취득한 자가 누군데? 공인중개사인데 자격을 취득할 수 없으니까 결국은 공인중개사 될 수 없다 하면 몇 사람? 응시 자격이 없다. 같은 말, 자격 취득할 수 없다. 같은 말, 공인중개사 될 수 없다. 몇 사람? 두 사람만. 요 두 사람 빼고는 다 자격 시험 응시할 수 있다. 자격 취득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 될 수 있다. 다 암기하실 필요 없이 취득할 수 없는 사람 두 사람만.
시험 부정행위자 걸리면 답안지 회수하겠죠. 시험은 무효라고. 무효 처분이 있은 날부터 몇 년? 5년간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응시 자격이 없어.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그럼 다른 동네 가서 시험 못 보게 해야 되겠네. 여체 지체 없이 다른 시험 시행기관의 장에 통보한다. 그럼 부정행위자는 중개 보조는 될 수 있나 없나요? 중개 보조원은 될 수 있다. 그 말은 결격 사유이다. 등록의 결격 사유는 아닙니다. 그거 오래 이제 경험해 보시면 되지. 시험장 갔는데 요즘에 공부 안 하고 보조원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 시험 공부를 안 하고 시험장에 왔다는 겁니다. 혹시 운을 바라 요행을 바라고 컨닝해서 혹시 합격하면 먹고 이렇게 그 사람은 뭘 알고 와요? 아, 걸리다 뭐 5년 동안 시험 안 보면 되지 뭐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제가 입사할 때 시험 볼 때 이렇게 일어나서 이렇게 봐요. 이렇게 감독관이 주의를 줘요. 그만하시죠. 이렇게 해요. 그걸 그만하겠어요? 아, 예, 죄송, 이렇게 하겠어요? 걸려라. 그냥 5년 동안 시험 안 볼란다 하고 또 1년 보는 한 발짝 움직여서 이렇게 보게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답안지 해수 당하고 이제 쫓겨난다는 겁니다. 쫓겨나면서 뭐라고 하고 나가요? 아, 또 보존해야 되나? 이렇게 나가요. 시험 5년만 못 보면 돼. 아무런 제한이 없어. 우리 공부하는 우리가 손해본다는 겁니다. 감독관이 이제 음악이 본다는 거예요. 컨닝 페이퍼 어디 적어놨나 보고 이렇게 보고. 시험 보는데 앞에 이렇게 감독관이 쳐다보고 있으면 긴장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가들 때문에. 부정행위자는 5년 동안 우리한테는 완전히 악기요. 네? 재수 없는 사람이에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5년 동안 뭐만 못하고? 응시 자격만 정지돼요. 보존될 수 있다 없다? 요거 나올 때 됐다. 이제. 지체 없이 다른 시험 시행기관의 장에 통보한다. 처분이 있은 날 5년 지체 없이 보존될 수 있다. 이게 부정행위자예요. 그 다음에 자격을 취득한 누가 되었다가 공인교사 되었다가 대표적으로 자격증 양도대회에 걸렸다. 자격이 취소되면 취소 후 몇 년? 3년. 자격 취소 나면 뒤에 3년. 그럼 3년 동안 어느 동네 가서도 시험 못 보게 해야 되겠네. 5일 이내에 다른 시도의사에게 나중에 국토부 장관하고 다른 시도의사에게 통보한다. 통보. 다른 동네 가서 시험 못 보게 하려고. 그러면 부정행위란 지체 없이 통보하고. 자격 취소는 며칠요? 5일. 보존될 수 있겠나 없겠나요? 보존도 될 수가 없다. 자격 취소 나오면 일단 3년, 5일. 그 다음에 보존될 수 없다. 부정행위자는 5일. 지체 없이 보존될 수 있다. 이거 비교하는 거예요. 요 두 사람 빼고는 다 시험 볼 수 있다 없다? 있다. 공인교사 될 수 있다. 미성년자. 미성년자는 공인교사 될 수 있다. 외국인. 국적 제한 없이 연령 제한 없이 다 풀었어요. 딱 두 사람만 기억하시라고. 다 공인중개사 될 수 있다 없다는 요 두 사람만 물어요. 아시겠죠? 이게 잘 안 나와도 요즘에 높게 되는 게 부정행위자입니다. 숫자만 잘. 5년 지체 없이 보존될 수 있다. 3년 5일 공인중개사 될 수 보존될 수 없다. 그걸 비교하시라고. 수수료 납부해야 한다. 시험 볼 때 수수료 냅니까? 안 냅니까? 원칙은 누가 시행합니까?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이죠. 지방의회 의원이 만드는 게 뭐예요? 조례. 국회의원이 만드는 게 법률이면 시도지사가 시행한다는 놈은 시도조례가 정하는. 시험에 요즘에 이번에 최근에 단독 문제 나왔던 것이 국토부 장관이 시행하는 시험 응시할 때도 수수료 낸다? 내야 되겠죠. 국토부 장관이 시험을 시행한다 넣으면 국토부 장관은 중앙정부네. 지방자치단체가 아니죠. 여긴 조례하면 안 돼. 그래 틀렸어요. 누가 결정 공고하는? 국토부 장관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 그래 시험에 단독 문제 나왔던 게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납부 대상을 모두 골라봐라 했는데 박스에서 미연 국토부 장관이 시험을 시행하는 경우 조례가 있어요. 이건 조례하면 안 돼. 유의하시라고. 자.
자격증은 누가 교부한다고요? 시도지사. 국토부 장관이 시행하던 어쨌든 자격증 교부해야 한다는 다음에 시도지사입니다. 합격자가 결정되었다. 얼마 이내에 주라고? 결정이란 단어 나오면 얼마? 다 1개월이에요. 공인중개사법에서는. 포상금은 등록 간청이 포상금 지급 결정일로부터 얼마 이내에 포상금 지급하라고? 1개월. 시도지사는 합격자 결정 공고일로부터 얼마? 1개월 이내에 자격증 교부해야 한다. 자, 그 다음에 교부하고 재교부를 구분하시니까 교부는 처음에 내주는 것을 교부한다라 하고 다시 분실 훼손돼서 다시 달라고 할 때 재교부죠. 교부할 때 수수료 낸다? 아닙니다. 등록증 교부, 자격증 교부, 분사무소 설치 신고 확인서 교부 나오면 수수료 납부는 X야. 받은 다음에 분실 훼손 이유로 다시 재교부 신청한다. 자격증은 누가 교부했으니까?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 찾아가서 재교부 신청할 때는 수수료 낸다 안 낸다? 낸다. 교부하고 재교부를 구분하시라고. 국토부 장관이 하면 틀렸고 재교부 신청도 국토부 장관이 아니고 자격증 교부, 재교부는 다 시도지사 문제. 재교부 신청은 어디요? 자격증을 교부한이지 개업 공인중개사가 자격증 분실할 수 있나 없나요? 시험에 이렇게 함정하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자격증을 재교부 신청한다.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이다. 자격증 재교부 신청 무조건 자격증 교부한 시도지사. 자격증 양도 대여, 등록증 양도 대여는 예외가 자격증이나 등록증은 절대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쉬었다 해야 되겠다. 느낌상 분위기가 쉬었다 합시다.